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11과 교육제도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 읽기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교육 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의 학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열. 첫 번째, 한국의 학제입니다. 한국의 학제는 6334 학제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전문대학교는 2년,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년은 2개의 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각 학기 사이에는 각 학기 1학기와 2학기를 말하는 거예요. 각 학기 사이에는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있다. 자, 이 글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여러분 부터는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중학교 과정은 3년이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배정받다는 건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줘요. 정해주는 걸 내가 받아서 가지는 걸 배정받다.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거, 꼭 받아야 하는 거. 여러분이 아어야 하다는 문법 배우셨죠? 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무상교육. 무상은 무료라는 뜻이에요. 돈 없이 받는 교육. 자, 한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3년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상. 돈을 안 내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이외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있어요. 또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대안학교. 여기서는 여기 어디죠? 네, 대안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맞는, 개인은 뭐예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말해요. 학생 개인에게 맞는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이 이루어진다. 인성교육은 뭐죠? 인성교육,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요. 창의교육은 새로운 생각,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창의교육. 어디에서? 대안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을 합니다. 한편. 자, 여러분, 한편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죠. 그리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어요. 이런 걸 한편이라 그래요. 자, 이러한 공교육 과정. 공교육은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검정고시는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나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 자격,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면 중학교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주는 거. 그걸 우리는 검정고시라 그래요.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초등, 고등학교, 초는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학교 해야 되니까 그냥 초등, 고등학교 하고 학교를 뒤에다 넣은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 한국의 대학에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자, 전문대학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주로 배운다. 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는데요.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배우는 학교, 전문대학이에요. 대학 입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의 입시 유형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다. 자, 정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수시는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대학 입시에는 특별 전형이 있어요. 특별 전형은 다문화 가정 자녀나 외국인 등 특별한 조건, 한국인이랑 다른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재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재수. 학생들이 입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 시험을 봤는데 입시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같은 공부를 다시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도전해요. 그거를 재수한다 그래요. 재수. 재는 뭐예요? 다시 수 배운다. 다시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통합도 시험에 떨어지면 재수강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입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시험에 대비하여 다시 공부하는 재수를 하기도 한다. 이게 대학교예요. 자, 그 다음은 교육열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육열은 뭐냐?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이걸 우리는 교육열이라고 합니다. 교육열. 한국은 대학 진학률, 진학은 뭐야?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대학 진학률이 70%, 10명이면 7명이 대학에 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대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뭐가 높다?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은 교육열 때문에 생기는 나쁜 결과예요. 어떤 게 있죠?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님들은 학원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나쁜 결과도 있지만 높은 교육열 덕분에는 뭐죠? 좋은 결과를 주죠. 예. 정보기술, IT, 의료,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 최고는요, 가장 높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1등. 인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인재라고 해요. 양성은 가르치고 키우다예요. 그럼 인재를 양성하다.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키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 교육열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글을 다 읽었습니다. 한국의 학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육열에 대해서 읽었어요. 다음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한국의 학제는 6334 학제로 한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네, 맞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과정은 유상교육으로 유상은 뭐죠? 수업료를 납부한다. 수업료를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유상교육이다. 고등학교? 아니죠. 무상교육이에요. 돈 안 내요. 틀렸네요.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예, 맞네요. 답은 몇 번? 3번. 자,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쵸? 여기가 제목을 써야 되는데 제목이 없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뭐죠? 한국의 교육제도. 윗글의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X 하세요. 한 학년은 1학기, 2학기가 있다. 한 학년은 2개의 학기로 1학기, 2학기. 네, 맞네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네, 맞아요.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학교에 꼭 다녀야 한다. 학교에 꼭 다녀야 한다. 무슨 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어디죠? 초등학교, 중학교. 맞아요? 틀려요.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찾아볼게요. 공교육 이외에, 자, 공교육 이외에 어디 있어요? 네.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는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무엇입니까? 검정고시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검정고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육제도에서는 한국의 교육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한국의 학제를 설명해 보세요. 이런 구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같은 답이에요. 교육과정, 학제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과정 이렇게 하면 돼요.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육제도 이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잘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